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주절주절 시간에 건강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쓰고 있는 물건들이 또 뭔지도 궁금하신 것 같아갖고 오늘은 이제 제가 건강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물건의 유래, 그다음에 또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에 관련된 것이죠. 예, 이가 튼튼해야지 뭐든지 잘 먹고 또 잘 먹어야지 또 건강합니다. 또 그리고 이가 튼튼해야지 오히려 다이어트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이가 없어갖고 예, 뭐 본인이 제대로 음식을 못 씹는다. 그럼 또 소화 불량에 여러 가지 악순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건강한 데는 이가 우선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전동 칫솔하고 워터픽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는데 이 워터픽이라는 게 제가 미국에 봤던 198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걸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써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살 때까지 워터픽을 쓴 적이 없습니다. 아, 이거 써봤자 별것도 없네. 괜히 귀찮기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쓰는데 나이가 들면 워터픽 쓰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예, 이게 왜 좋냐면요. 이 잇몸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치과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잇몸이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이 사이가 밑에 뿌리 있는 부분이 벌어져 보이죠. 예, 그래서 나이 들면 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잇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누그렇게 이것저것 낍니다. 플라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걸 갖다가 없앨 때 워터픽을 쓰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밥 드시고 나서 이쑤시개로 이를 많이 쑤셨잖아요. 예, 근데 뭐 그게 뭐 이 벌어진다, 별로 안 좋다. 근데 그게 이를 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 원래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잇몸이 내려가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였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거 어린아이들 쓰면 잇몸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워터픽이라는 게 그렇게 나온 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1962년도에 미국에 있는 이제 치과 의사가 개발을 한 겁니다. 이게 이와 잇몸 사이에 이 공간이 있죠. 예, 여기에 껴있는 것 갖다가 효과적으로 닦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칫솔도 되게 중요하죠. 예, 현대인들 중에서 진짜 칫솔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칫솔이 개발됐기 때문에 수명이 바짝 늘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와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칫솔 갖고 닦아내기가 쉽지를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플로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치실이 개발됐고요. 그다음에 또 치간 칫솔이라고 진짜 뾰족해갖고 이제 좀 무슨 수세미가 생긴 거 이와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치간 칫솔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962년도 콜로라도에 있는 치과 의사와 엔지니어가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목표는 치실을 대신할 수 있는 더 간편하고 효과적인 구강 세정 기기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럴 이리게이터 그다음에 아쿠아텍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나중에 워터픽이라는 회사명으로 됐고 이제 워터픽이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게 고유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터픽이 너무나 유명해졌죠. 이런 제품들은 다 워터픽이라고 통틀어서 부르는데 지금은 또 이제 워터픽 브랜드가 제일 유명하긴 합니다. 자, 워터픽 제품들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않아요. 다 언더 100불 미칩니다. 가끔가다 세일하면 한 5, 60불대 세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가정용 워터픽을 하나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진짜 편하죠. 예전에 제가 알던 형님도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셔갖고 써보시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이 한국까지 가져갔다가 예, 한국에 있는 전기에서 꼽았다가 펑 터졌습니다. 이게 전기가 100볼트, 220볼트 이런 건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워터픽은 물줄기를 고압으로 톡톡톡톡 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너무나 시원하다는 걸 좀 알죠. 그리고 이게 치실보다 좀 자극이 적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치간 칫솔보다도 자극이 적어요. 자, 그 얘기인즉슨 뭐냐? 이와 이 사이에 껴있는 거를 닦아내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예, 사실상 치간 칫솔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이쑤시개 같은 건데 옆에 예, 뾰족뾰족 브러쉬가 달렸죠. 치간 칫솔이 이와 이 사이를 닦는 데는 최고예요. 근데 모든 이 사이를 다 닦는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치간 칫솔 특히 어금니 쪽 같은 거 닦을 때는 되게 힘들죠. 그것도 많이 하신 분들은 요령이 있어요. 하다가 앞에 닦고 그다음에 끝에 갖다 구불려 그것도 이렇게 닦고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치실 요것도 이제 이만큼 끊어갖고 톡톡 감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어금니 쪽 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예 일회용으로 치실 딱 묶이는 거예요. 이걸로 하고 반대쪽으로 이쑤시개가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휴대용으로 많이 들고 다니는데 자, 저는 치간 칫솔, 워터픽 3개를 다 써봤습니다.
자, 워라픽을 갖다가 안 써본 사람들이 워라픽 뭐 별로라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개 다 써본 사람이 느낌이 어떤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개를 다 써본 결과 뭐가 좋냐? 워라픽이 제일 좋아요. 왜 좋냐? 여기서 제가 이제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릴게요. 잇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치간 칫솔 같은 거나 이 칫솔을 쓰면 이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자극이 셉니다. 물론 이 자극 때문에 또 잇몸이 도로 또 살아나갖고 잇몸을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제 워라픽을 휴대용으로 좀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용 워라픽이 있긴 합니다. 저도 여행 갈 때는 그 여행용 워라픽을 들고 가거든요. USB를 충전해 갖고 쓰는 거. 근데 이게 조금만 쓰면 물을 금방 채워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부피가 커요. 여성분들은 핸드백 좀 큰데 넣을 수도 있지만 남성분들은 들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바깥에 있을 때는 치간 칫솔 아니면 이제 치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특히 그 일회용 활처럼 생긴 치실이죠. 그걸 갖다가 종종 이용하는데 집에서는 꼭 워라픽을 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치간 칫솔 다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워라픽 하잖아요. 그러면 더 나와요. 이 사이에 낀 게. 그러니까 워라픽이 제일 꼼꼼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워라픽은 여러분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맨 처음에 쓰시면 안 쓰신 분들은 너무 강도가 세갖고 막 입안이 따가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강도 조절이 있으니까 약한 강도부터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전 뭐 지금 제일 세게 틀어놓고 하는데 이 워라픽을 할 때는 어디다 하면 되냐면 이와 이 사이 있죠. 근데 잇몸 거기다 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이 사이 뿔이 있는데 잇몸 그 사이에 구멍이 있죠. 거기다 쏘는 겁니다. 그래서 워라픽을 이렇게 대면서 모든 이 사이마다 다 하면 이게 입안에 쏙 들어가니까 사실상 쓰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특히 고기 먹고 나서 워라픽 안 하면 갑갑해 죽으려고 하죠. 예전에는 진짜 젊었을 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 게장 같은 거 먹어도 게 껍데기가 이 사이 끼는 게 없는데 제일 환장하는 거는 게장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게장 먹고 와서 게 껍데기 한번 이 사이 끼잖아요. 그러면 뭐 만약 거기 워라픽도 없다, 치실도 없다, 치간 칫솔도 없다. 그러면 환장합니다. 진짜 미칩니다. 그래서 이 워라픽을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워라픽을 쓰시는 게 좋고 뭐 진짜 여행을 좀 자주 다니신다. 그러면 휴대용 워라픽 이런 거 같은 거 하나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워라픽 브랜드가 제일 유명한데 꼭 이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다른 브랜드는 솔직히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라픽 브랜드만 쭉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또 주변에 좀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처음에 치실, 칫솔 뭐 이런 같은 걸로 제거하고 워라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칫솔질을 하고 이러면 참 좋긴 좋아요. 이게 다 좋긴 좋은데 이게 세 개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이 이와 이 사이에 좀 많이 치석이 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와 이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게 한 몇 달 지나도 메꿔져. 메꿔졌는데 이걸 갖다가 뭐 핀셋 같은 거나 이런 거 되면 돌멩이가 똑 하고 떨어져요. 이게 치석이죠. 그 플러그가 굳은 게 치석이 됩니다. 이게 진짜 안 좋아요, 잇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워라픽 같은 걸 하면 이제 이런 이와 이 사이에 치석이 안 생기죠. 근데 이게 그래도 좀 생기는 분들은 치간 칫솔이 제일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 거 없애는 거는 치간 칫솔이 최고 좋아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잇몸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와 이 사이에 있는 걸 모든 걸 깔끔하게 다 빼고 싶다. 그러면 워라픽을 사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또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워라픽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하는데 이가 좀 시리신 분들은 따뜻한 물을 좀 집어넣으면 이가 덜 시리죠. 이가 안 좋아서 시리신 분들은 나 그거 이 시려서 못하겠어. 좀 미지근한 물 집어넣으시면 괜찮고요. 저는 또 거기다가 또 물만 하면 좀 입이 맹맹하니까 리스테린이죠. 리스테린을 한 반 컵 정도 집어넣습니다. 이 구강 세정제. 그걸 집어넣으면 입안이 화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칫솔질 하고도 뭐 혀에 있는 냄새 같은 거 없앤다고 그걸로 와글와글 한번 하고 뱉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워라픽 물에다가 같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거 워라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안이 아주 뭐 냄새도 그냥 하도 안 나고 너무 깔끔하게 워라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칫솔질을 하고 나서 워라픽을 한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워라픽을 하고 나서 이제 칫솔질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칫솔질을 하고 워라픽 하는 분도 있고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집에서 고기 같은 거 먹고 또 끼어 있으면 우선 끼어 있는 게 답답하니까 워라픽부터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있는 걸 다 빼내요. 다 빼내고 또 입안에다 양치를 한번 하죠. 오글오글 해갖고 한번 다 뱉으면
깔끔하게 다 빠집니다. 그리고 칫솔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가 꽤 괜찮고요. 이게 또 치과 의사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이게 잇몸 마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잇몸 치주 질환, 결론적으로 임플란트하고 이 빠지는 게 다 잇몸이 나빠서요. 그래서 이런 거 방지에도 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칫솔질 할 때 전동 칫솔을 쓰는데 요즘에 일반 칫솔 쓰는 분들보다 전동 칫솔 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전동 칫솔이 처음에 개발됐던 이유는 뭐 때문에 개발됐냐? 신체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손을 잘 못 움직이고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개발됐는데 뭐 처음에는 이제 이걸 전기를 꼽아서 써야 되고 뭐 되게 불편했다고 하죠. 배터리 뭐 기술도 없고 그랬으니까. 자, 근데 이제 60년대 이제 미국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배터리를 집어넣는 전동 칫솔을 처음에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초기형이었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소니케어라고 얘기하는 음파 칫솔입니다. 이거는 1992년도 나왔어요. 진짜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이 전동 칫솔 요즘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거의 흔히들 음파 칫솔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니케어 그러면 음파 칫솔 계열이고 오랄비는 앞에 이제 헤드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칫솔 앞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를 다 써봤습니다. 저도 이 브라운 때 옛날에 브라운 브랜드일 때 오럴비도 썼었고요. 지금은 이제 P&G에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오럴비란 브랜드. 옛날엔 브라운하고 질레트 EUS에서 만들었고요. 소니케어도 이제 지금은 이제 필립스에서 인수를 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샀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음파 칫솔 소니케어로 정착을 했어요. 자, 이것도 솔직히 플러그, 입에 치석을 없애는 거는 이 오랄비 계통이 더 잘 됩니다. 실제 물질적으로 칫솔모가 돌아가면서 닦으니까 이게 더 잘 닦여요. 빡빡 수세미를 믿는 기분이랄까? 이게 좀 더 잘 닦이는데 구석구석 또 닦이는 거는 사실상 음파 칫솔이 또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파 칫솔은 뭐냐면 이 앞에 헤드가 1초에 막 몇만 번씩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긴 보여. 뭐 뭔가 떨리는 것 같은데 이게 딱 어디에 집어넣으면 느낌이 뭐냐면 물컵 있죠. 물컵에다가 이거 켜놓고 헤드 집어넣으면 물 팍 튑니다. 그거 보면 얼마나 이 진동이 강한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음파 칫솔을 저는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오럴비를 더 선호를 할 수 있어요. 자, 음파 칫솔은 여러분이 이제 치과 가면 스케일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 입에다 대고 우웅 하면 이 치석이 다 떨어져 나가죠.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입에 우웅 하니까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앞에 뭐 드릴처럼 막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음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쇠가 음파로 막 1초에 막 몇만 배씩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을 줘갖고 왜냐하면 드릴라면 이빨 갈리죠. 그래서 흔들림을 줘갖고 이 진동으로 치석을 떼내는 그게 치과에서는 스케일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물론 치과만큼 세진 않지만 그거의 방법을 그대로 도입한 게 소니케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음파로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니케어는 이걸 대고 치카치카 하실 필요 없어요. 웅 대고 웅 대고 웅 대고 웅 대고. 근데 이 안쪽, 안쪽도 하셔야 됩니다. 안에도 웅 대고 웅 대고 웅 대고. 이렇게 하시면 소니케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사용하잖아요. 그럼 잘못해갖고 그 플라스틱 있는 쪽 있죠. 그게 이에 닿으면 깜짝 놀래요. 갑자기 웅 해갖고 이가 막 진동을 해갖고 깜짝 놀라는데 그걸 좀 몇 번만 쓰다 보면 익숙해져갖고 그 플라스틱 부분이 이에 바로 닿는 경우는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비싼 모델은 처음에 사잖아요. 그러면 뭐 몇 해 동안 점점 약하게 하다가 점점 세게 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는 모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럴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헤드가 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그 움직이면서 닦아주는 거라서 이 오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플러그, 이에 치석이 많이 끼신 분들은 오럴비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플러그 있죠. 이 안에 치석이 많이 끼시는 분들은 치간 칫솔 사용, 그 다음에 오럴비 사용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기본적인 메인테넌스에서 전반적으로 다 깨끗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워터픽 쓰고 그 다음에 소니케어를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써본 결과 저는 결국은 소니케어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럴비 제품도 비슷한 제품들이 다른 회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케어도
이제 비슷한 회사 제품들이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브러쉬 있잖아요. 예, 이게 소니케어나 이 오럴비나 예, 오리지널 좀 비쌉니다. 오리지널 좀 비싼데 떨드 파리 게 있어요. 예, 그걸 써봤는데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떨드 파리 씁니다. 떨드 파리 쓰는데 가격은 뭐 한 5분의 1 이렇게 훨씬 쌉니다. 칫솔모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소니케어 같은 데 좀 얕게 구는 게 뭐냐면 예, 이 헤드에다가 안에 칩셋을 박아 놓어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만 또 쓰게 이렇게 만드는 또 꼼수를 또 피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떨드 파리 컴퍼니 나온 것도 그것도 센서가 같이 맞추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가격들은 칫솔들 가격들은 뭐 적게는 예 20불짜리도 있어요. 예 20불짜리 있는데 보통 한 6, 70불, 예 100불, 그다음에 300불짜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예, 소니케어를 꽤 오랫동안 썼어요. 예, 그래서 오럴비는 한 2번밖에 안 쓰고 소니케어를 한 지금까지 한 7, 8번 바꿨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몇 년 쓰다 보면 이게 배터리가 죽어요. 예, 그래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예, 소니케어를 사면서 비싼 것도 사봤어요. 뭐 다이아몬드 클린 시리즈 그래서 뭐 200 몇십 불짜리도 써보고 그 다음에 좀 여행용으로 써볼까 그래서 뭐 세일해갖고 29불 99짜리도 써보고 그런데 29불 99짜리 너무 힘이 없고 보통 한 4000 시리즈 예 그래서 막 그게 한 80불 100불 뭐 이 정도 할 겁니다. 예, 이 정도면 사실상 예 그 비싸면 8000 시리즈 뭐 이런 거랑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차이가 없어. 그리고 이제 뭐 비싼 걸 사보면 그 안에 뭐 잇몸 마사지 기능, 뭐 무슨 기능, 이를 하얗게 해주는 기능, 어쩌고 저쩌고 막 옵션이 많은데 솔직히 그거 쓰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쓴다고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칫솔인데 뭐 마사지 하는 것만 좀 다르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최신형들은 이제 전화기 앱, 예, 요걸 이용해갖고 전화기를 이렇게 들면서 이를 닦으면 자, 이쪽 닦으래요. 그럼 이쪽 닦고. 자, 이쪽 닦으래요. 이쪽 닦고. 이쪽 닦으래요. 이쪽 닦고. 여기 닦으래요. 이쪽 닦고. 예, 이렇게 해갖고 좀 재밌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굳이 저는 뭐 200 몇십 불, 300불짜리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좋은 거 사고 싶어 좋은 거 샀는데 이게 암만 좋은 거라 하더라도 몇 년 쓰다 보면 배터리 죽어요. 예, 배터리 죽으면 배터리를 갈아 끼려면 되게 힘들어요. 예, 집에서는 갈아 끼는 방법이 거의 불가능해요. 뭐 유튜브 보면 갈아 끼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할지 못되더라고요. 방수도 안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아 이거 쓰다가 소모품이다. 예, 이거 뭐 한 몇 년 쓰다가 이게 낡으면 그냥 새 거로 사자. 예, 이런 좀 생각으로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음파 칫솔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동 칫솔은 음파 칫솔, 그다음에 오럴비, 예, 헤드가 움직이는 거 이런 계통, 예, 이렇게 갖고 두 가지를 좀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리는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이 관리가 이제 충분히 많이 되죠.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 들어서 풍치라고 생기죠. 네, 풍치가 생기는 건요, 잇몸이 주저앉아 생기는 겁니다. 잇몸이 주저앉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 뼈가 모자라지면서 잇몸이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이를 안 닦아서 만약 거기에 염증이 생긴다. 예, 염증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가 이제 잇몸이 삭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요걸 방지하는 거 좋은 거 뭐냐면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딥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예, 딥 스케일링은 잇몸 아래, 예, 안 보이는 부분에 껴있는 플라그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딥 스케일링 받는 게 좋고요. 그냥 스케일링도 이제 자주 받는 게 좋은데 확실히 이렇게 전동 칫솔, 그 다음에 워터픽 이 두 가지만 쓴다 하더라도 이게 플라가 쌓이는 게 훨씬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 치과 갈 일이 그만큼 좀 줄어들기 때문에 솔직히 치과 한 번 가면 얼마죠? 예, 몇백 불씩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정도면 이 두 개 다 삽니다. 예, 뭐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소니케어에서 한 80불, 100불짜리. 예, 근데 워터픽에서 뭐 한 7, 80불짜리 한 150불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물론 LA 같은 데는 요즘에 뭐 스케일링도 좀 싸게 해주는 집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예, 정가 주고 스케일링 한 번 한 가격이면 요거 삽니다. 근데 요거 사잖아요. 예, 그러면 스케일링 한 번 들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는 거 되게 좀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제가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그 집에 와서 이제 인바디를 잰다고 하죠. 예, 원래 인바디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에요. 근데 원래 인바디보다는 이제 바디 컴포지션을 갖다가 측정하는 기계 이렇게 알려졌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 체중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키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한국에는 이제 체중계밖에 없었고 체중을 한국에서 쟀어요. 예, 쟀을 때 제가 이제 그때 92kg가 나왔습니다. 예, 엄청나게 무겁죠. 예, 92kg가 나왔고 지금 85kg가 됐습니다. 딱 3주 됐어요. 예, 3주 됐는데 3주하고 이틀 됐구나.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예, 그래서 이제 3주하고 이틀 됐는데 지금 이제 7kg가 빠졌습니다.
정확히 85.1kg예요. 자, 제가 뭐 미국에 사는데 왜 키로로 따지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몸매 관리하고 이럴 때는 키로 센티미터가 간단해요. 왜냐하면 십진법이라서 이게 간단해서 물론 파운드, 인치로 해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킬로로 계산해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 정보 같은 거 찾을 때 이 BMI 지수, 그다음에 뭐 fat 몇 킬로, 그다음에 뭐 근육 몇 킬로 뭐 이런 같은 거 따지는데 자, 이게 이제 킬로로 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는 이제 세팅도 다 킬로로 하고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자, 이 저울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몸무게에 대한 저울이 있는데 제가 집에 있는 저울은 위띵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저울인데 이게 바디 컴포지션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인바디 측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몸 안에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 몸은 이제 뭐 안에 장기도 있고 뭐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인바디를 측정하면 몸무게 외에 우리 몸에 지방이 지금 몇 킬로인지, 그래서 몸에서 몇 퍼센트인지, 근데 근육이 몇 퍼센트인지, 뼈가 몇 퍼센트인지, 물 수분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거를 다 측정해 줍니다. 그리고 BMI 지수 같은 걸 계산해 주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 줘요. 그래서 이 인바디라는 기계가 짐에 가면 거기는 막 비싼 기계, 뭐 몇만 불짜리 기계 이런 건 꽤 정확하죠. 근데 집에 있는 기계, 이 위띵스라는 것도 실제 제보잖아요. 예, 그러면 짐에 있는 거랑 별반 그렇게 뭐 오차가 어마하게 나진 않아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몸무게는 정확히 맞고요. 예, 몸무게 같은 거는 그냥 무게 되는 거니까 정확히 맞고 다른 거 이제 머슬이라든가 예, 그 팻 같은 거는 그냥 뭐 한 5%뭐 기가 차이 나봤자 예, 이 정도 차이니까 그건 맞아요. 맞으니까 그냥 그 기계로 계속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웨이팅이라는 기계를 옛날에 좀 사용하다가 제가 코로나 때 안 사용하고 어디 처박아 놨어요. 처박아 놨는데 이제 한국에서 키토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제 미국에 와갖고 그걸 도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찾았어요. 미국 와서도 일주일 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재기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 됐어요. 예. 도로 재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이제 몸무게 빠진 게 지금 보니까 딱 처음 됐을 때 89kg 뭐 그랬거든요. 예. 근데 85.1kg니까 한 4kg 가량 빠졌고, 지금 근육이 3.3kg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팻이 한 6kg 정도 빠졌어요. 자, 이게 똑같은 기계를 재니까 어차피 오차가 난다 하더라도 그 오차만큼 계속 이제 똑같이 빠지는 트렌드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인바디가 왜 중요한가? 이 인바디를 재면요. 내가 몸무게로만 재면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몰라요. 예,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뭐 키 173에 몸무게 뭐 65kg면 건강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그래요. 키 173에 65kg인데 배만 볼록 나온 분도 있어요. 예, 이분은 근육량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피하지방, 뭐 내장지방, 지방은 많고 내장지방 많으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다 근육도 없으니까 힘도 없어요. 자, 이런 분은 이제 속 안으로 아플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속 안으로 아플 수가 있는 게 뭐 우리가 당뇨, 고혈압 이런 문제 생길 수가 있죠. 심혈관 질환. 자, 그리고 또 뭐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잘 넘어지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건강한 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몇 퍼센트의 근육을 갖고 있어야 건강한 몸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인터넷 뒤져갖고 표를 찾아봐도 되지만 챗GPT가 이런 거 되게 얘기를 잘해줍니다. 여러분 키가 뭐 센치라면 센치, 인치면 인치 집어넣으세요. 예, 인치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근육량이 나이 집어넣으시고 성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성별, 나이, 키 집어넣으시고 내 몸무게 집어넣으시고 내가 지금 근육량이 얼마면 되고 이제 체지방이 몇 퍼센트 되는가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똑같이 173cm에 65kg인데도 건강한 몸인지 안 건강한 몸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인바디 저울이 있어야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정확한 건 짐에 가면 정확한 게 있어요. 예, 근데 짐에 맨날 다니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집에서 맨날 재보시고 싶은 분들은 요걸 재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재는데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인바디로 재는 방법은 뭐냐면 발을 대고 그 위에 올라가요. 예, 올라가면 발바닥에 미세한 전류를 흐릅니다. 미세한 전류를 흘리면서 이게 지방은 전기가 안 통하고요. 수분은 전기가 제일 잘 통하고 근육은 지방보다는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이 전기 통하는 걸로 몇 퍼센트 이거를 구분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기계들은 이제 손을 잡아요. 예, 손을 잡는 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기계는 보통 발만 올리는데 이것도 조금 비싼 거는 밑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잡아서 올려갖고 손으로 잡고 발을 올리고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좀 측정이 되겠죠. 예, 그런 기계는 몇백 불씩 하는데 저는 뭐 굳이 그런 거 뭐 4,500불짜리 뭐 그런 거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 오차가 있다. 이 5% 오차가 있고 뭐 이걸로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재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매일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면서 매일매일 재면서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고 있나 올라가고 있나 이거를 보면 되는 거지. 이게 5%가 더 나왔다, 5%덜 나왔다. 이게 큰일 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기계니까 똑같이 5% 오차가 나면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재는 순간마다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예, 몸무게는 똑같이 나오지. 근데 몸무게도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몸무게 다르고 밥 먹고 나서 몸무게 다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물며 이 안에 있는 체지방하고 근육 같은 거, 몸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거, 이걸 재는데 이게 까딱 잘못 재면 잘못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재야 되냐? 공복에 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샤워 같은 거 하기 전에 재셔야 돼요. 샤워를 하고 재면 이게 잘못 나옵니다. 왜? 몸에 수분기가 많기 때문에 예,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죠? 예, 근육이 많은 걸로 나와요. 팻이 적은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아침에 일어나셔서 똑같은 시간에 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샤워를 하신다. 그러면 딱 옷을 다 벗고 똑같이 재시던가 아니면 옷을 입어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재세요. 아니, 속옷이면 속옷만 다 입고. 예, 그러면 그냥 또 일정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어떤 날은 샤워하고 나서 재고, 어떤 날은 샤워 전에 재고, 어떤 날은 밥 먹고 나서 재고, 어떤 날은 밥 먹기 전에 재고, 어떤 날은 운동하고 나서 재고, 어떤 날은 운동 전에 재고, 결과가 다 다르게 납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게 나와요. 여러분, 그 트레드밀 있잖아요. 트레드밀 그 몇 시간만 딱 한두 시간 하고 이거 재잖아요. 결과 또 완전 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 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전화기에다가 제가 위팅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위팅이 프로그램이 꽤 좋아요. 전화기 프로그램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기에다가 본인 이제 처음에 할 때 이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생년월일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키 같은 거 집어넣고, 그리고 몸무게는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재는 거니까. 그러면 저게 이제 이 전화기랑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화기들 예, 만복에 다 있잖아요. 하루에 몇 걸음 걷고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거랑 연동시키면 여러분이 이제 운동할 때 전화기 항상 주머니에 넣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예, 주머니에 넣고 운동하시면 딱 거기에 뭐까지 나오냐? 예, 오늘 몇 걸음 걸었고 이런 것까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운동하고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위팅이 소프트웨어가 좋아서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팅 뭐 그냥 100불 정도면 체중계 제가 쓰고 있는 체중계가 제가 좀 옛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좀 신형 모델이에요. 뭐 안에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체중계 요거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그게 지금 보니까 한 100불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 체중계하고 이 인바디 측정 체중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한 500불짜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500불짜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거는 아니다. 제일 정확한 건 뭐냐?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재시면 돼요. 예, 일어나고 본인이 6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자마자 재세요. 예. 똑같은 시간에 재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똑같은 시간에 재시면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근육을 더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야 되는지 예, 근육은 이 정도면 충분한지 뺏을 빼야 되는지 이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라스베가스는 더워서 트레드밀, 예, 러닝머신이라고 이제 흔히 한국에서는 예, 트레드밀을 갖다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다는데 트레드밀을 지금까지 제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트레드밀이 손잡이 있는 트레드밀이 있죠. 예, 손잡이 있는 게 좀 안정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전 손잡이 있는 거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흔히들 농담으로죠. 예, 트레드밀 사면 나중에 그 손잡이가 빨래 넣는 대로 사용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옛날에 사놓고 처음에만 좀 열심히 하다가 안 쓰잖아요. 예, 그러면 꼭 집사람이 거기다가 잎을 널어놔요. 예, 잎을 말리려고. 예,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뭐 집에서 이사 오면서 뭐 이사 갈 때마다 귀찮으니까 팔아요. 예,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또 트레드밀이 없었어요. 근데 라스베가스 오니까 너무 날씨가 더워서 한국 같으면 계단 오르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파트 사신 분들은 아파트 계단 오르는 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트레드밀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트레드밀을 갖다가 혼자서 지겨워서 2시간 못하니까 넷플릭스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TV 앞에다가 놓고 트레드밀을 하는데 이 손잡이가 있는 게 이게 집에서 안 그래도 좀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집에 보니까 손잡이가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손잡이 없는 걸 사봤습니다. 가격도 싸요. 예, 100불 미만입니다.
아이고 이거 쇠값이나 나올 정도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배달 왔는데 무거워요. 야 이거 배송비나 나오나 예 이럴 정도로 가격이 쌉니다. 뭐 휘황찬란한 기능은 없어요. 예 휘황찬란한 기능은 없는데 뭐 몇 시간 걷고 이거는 충분히 됩니다. 예, 걷는 용도로만 쓰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물론 트레드밀 좋은 것들은 뭐 경사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냥 어느 정도 걷다가 언덕 하나 넘었다가 언덕 내려갔다가 갑자기 좀 빨리 뛰었다가 늦게 뛰었다가 뭐 이런 거 별의별 쇼하는 거 다 있는데 저도 그전에 그런 거 써봤거든요. 좀 비싼 거. 예 별거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걷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이렇게 걷다가 진짜 나중에 좀 운동이 좀 잘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 헬스장 있죠. 예. 짐에 가셔갖고 거기는 트레드밀은요. 예. 최하 뭐 4, 5천 불, 5천 불, 6천 불짜리입니다. 되게 좋아요. 예. 거기 있는 거 와서 이제 그런 거 쓰시면 돼요. 집에서는 비싼 거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집에서 뭐 자전거 머신 비싸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예. 트레드밀 그냥 집에서 쓰시고 뭐 덥다 주변에 뭐 산책 다니기가 힘들다 그럼 저처럼 넷플릭스 보시고 트레드밀 하고 싶은데 넷플릭스 보고 트레드밀 하는 거 아이디어 좋은데 트레드밀 비싸잖아요. 예. 그냥 요즘에 손잡이 없는 거는 이렇게 100불짜리 언더 100불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사용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허벅지 예, 종아리 허벅지 복근 운동은 제일 좋은 게 스쿼트죠. 예,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예, 스쿼트 운동하시면 되고 유튜브에 스쿼트 찾아갖고 하루에 100개씩 도전해 보시면 되고요. 자, 복근 운동하고 푸시업. 예, 이건 좀 상체 운동인데 앱 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복근 운동에는 제일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쉽게 하는 요령이 이것도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앱 롤러.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좀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더니 아마존에서 되게 싼 게 있더라고요. 앱 롤러하고 푸시업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푸시업 하는 것보다 이 손잡이 땅바닥 지탱하고 있는 거 이걸로 푸시업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푸시업 바가 필요한데 안 그래도 두 개 다 필요한데 여기다가 이제 텐션 주는 고무줄까지 포함해갖고 이게 20불밖에 안 하더라고. 너무 가격이 싸. 그래갖고 이 패키지로 하나 샀어요. 예, 샀는데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업 같은 거 진짜 나는 운동을 하도 안 해서 그런지 이제는 한 번도 못 하겠어. 그럼 무릎을 땅에 대고 푸시업 하세요. 예, 그렇게라도 100개 채우십시오. 그거는 쉬울 거예요. 예, 웬만한 분들은 무릎 땅에 대고 푸시업하면 100개 금방 채울 겁니다. 자, 그렇게 100개 채우다 보면 예, 나중에 그냥 뭐 무릎 땅에 안 대고 10개 정도는 금방 할 거예요. 예, 자꾸 그러면서 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앱 롤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튜브 보시면 쉽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거 20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운동기구로 좀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 요가 매트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요가 매트는 그냥 땅바닥에 좀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요. 예, 요가 매트가 있어야지 또 안 다칠 수 있어요. 바닥이 딱딱한 마루 바닥 이런 데는 더더욱 요가 매트가 있어야 되니까 요가 매트 위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뭐 TV 보시면서 뭐 필라테스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거 따라할 때 요가 매트 이것도 뭐 얼마 안 해요. 예, 옛날에는 진짜 뭐 이런 스포츠 구두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도 4, 50불씩 받았는데 요즘에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싸게 팝니다. 그래서 요가 매트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아령도 있고 뭐 그러니까 덤벨이라고 하죠. 예, 덤벨도 있고 뭐 그럼 좋긴 한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처음에 이 체육관 갈 때 사람이 내가 지금 이 몸에 가는 게 참 창피해요. 예, 진짜. 예. 가서 운동도 못 하는데 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 앞에서 운동을 못해. 가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집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트레드밀 있잖아요. 예, 이 트레드밀은 그냥 체육관 못 가는 날도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100불짜리면 저는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체육관 가면 트레드밀 좋은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앱 롤러, 예, 근데 푸시업 바 이런 것도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뭐 20불밖에 안 하니까 괜찮아요. 그다음에 요가 매트 같은 경우도 저녁 때 이제 밥 먹고 와서 잠깐 이제 옆구리 운동 같은 거, 그다음에 몸 스트레칭, 그다음에 또 요가 같은 거 하고, 예, 그럴 때는 이게 항상 필요한 거니까 저는 이 정도는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괜히 집에다가 뭐 덤벨 세트에다가 뭐 무슨 뭐 사이클링 하는 기계에다가 뭐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스태퍼라고 죠. 예, 한국에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거, 계단 올라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까지 사시고 그거는 돈 낭비예요. 예, 그 뭐 팔라토 뭐 이런 데서 나온 회사 브랜드, 예, 유명 브랜드, 그 짐에 들어간 또 유명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저도 무슨 물건을 사든 간에 프로들이 쓰는 게 최고 좋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도마를 사도 진짜 셰프들이 쓰는 도마, 예, 칼을 써도 진짜 셰프들이 쓰는 칼, 뭐 이런 걸 좀 사는 위주인데 제가 웬만한 물건 좋은 거 사자 이런 위주인데 이 짐에 들어가는 물건들 있죠. 짐에 들어가는 운동기구들은요. 예, 여러분 상상 초월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한 운동 이렇게 딱
짐에 들어가는 걸로 셋업하잖아요. 집에 방 하나만 채우면요. 한 4, 5만 불 우습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짐에 있는 기계들은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그런 거에 가치를 알잖아요. 근데 지금 가도 가치를 몰라. 여러분이 운동을 안 해봤으니까. 운동을 좀 하다가 뭔가 아쉬울 때 짐에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기계 가치 알잖아.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멤버십비 내는 게 도무지 아깝지 않아요. 왜 안 아깝냐? 예, 이렇게 좋은 기계를 내가 내 돈 주고 어떻게 사? 그다음에 또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좀 운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건강 얘기를 좀 많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캠핑이 뭘 쓰냐? 예, 이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쓰고 있는 게 뭐 취해고는 아니지만 좀 알려드렸고, 예, 칫솔하고 이제 아까 말한 워터픽, 예, 이런 같은 거 고르는 방법, 인바디 저울 고르는 방법, 예, 이런 같은 거 좀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링크는 이제 고정 댓글도 집어넣고요, 또 설명란에도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이왕 사시는 김이면 예, 거기 있는 링크 눌러서 사주시면 저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아마존에서부터 뭐 한 1%부터 4% 정도 커미션을 줄 거예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이 돈 더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누르고 그냥 사시면 아마존이 돈 더 버는 거고요. 예, 여러분이 그걸 눌러서 사주시면 제가 돈을 조금 벌고 아마존이 조금 덜 버는 겁니다. 예, 제가 또 여러분께 오늘 정보 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또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있으신 분들은 예, 오늘 좀 아셨죠? 예,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예, 그런 걸 이용해서 갖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늘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해주시고요. 항상 좋아요부터 누르고 예, 영상 시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